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작품은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라는 거예요. 좀 제목이 이상 야릇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어떤 1920년대의 이 낭만주의를 이 대표하는 시이자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낭만주의가 뭐냐면은 약간 뭐랄까 그 예를 들면 어떤 자유하고 개성을 좀 중요시하고 약간 현실보다는 약간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풍부한 이런 감정 이런 것을 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낭만주의는 약간 뭐랄까 어디로 빠지냐면요 약간 이 허무주의라든지 혹은 뭐 퇴폐주의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 혹은 뭐 감상주의 이런 쪽으로 빠진 경향이 조금 짙어요. 자 보면 이 마돈나 범상치 않죠. 근데 약간 이 마돈나는 내가 뒷부분에서 이제 다 설명이 끝난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좀 해석하는 부분에서 마돈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더 짚을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구원과 기원의 대상 호명을 하고 있죠.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 도다. 그리고 너도 먼동이 트기 전 그러니까 원동이 트기 전 날이 밝기 전에 수밀도의 내 가슴에 수밀도 살가불이 많고 맛이다. 이게 참 약간 수위가 세죠. 그러죠? 약간 19금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게 관능적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슬이 맺도록 뭐 하래요? 달려오너라. 약간 특징이 이제 명령형 어미를 좀 쓰고 있죠. 자, 마돈나, 오리온문화. 근데 여기서도 다 틀린 거. 여기서 이건 오너라 했지만 오리온문화 이거는 약간 이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죠. 내 집으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이게 아까 뭐죠? 약간 이게 세수족 같이 해당하겠지. 이거 두고 뭐 하래요? 명령어미 오너라. 가자. 이거 뭐지? 이거 가자 명령어 아닙니다. 이건 청유형이에요.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꿈을 지닌다. 안 보이잖아, 밝으면. 또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암담하고 약간 암울하고 약간 이 절망적 상황이죠.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기다리노라라는 거는 약간 뭐죠? 어떤 기다림이죠, 지금. 간절한 기다림. 그 마돈나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어느덧 첫 닭이 울고 묻 개가 짖도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지금 날이 밝아오는 상황이죠. 오는 상황인데 이게 특징이 이게 약간 청각적 심상. 그러죠? 청각적 심상. 이 나의 아시요. 이 나의 아시가 누구겠어? 이게 마돈나. 마돈나. 자, 그 다음에 뭐냐. 여기서 이제,
손수도권 침실로 가자. 이게 뭐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구금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이 새로운 재생과 어떤 부활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좀 고귀한 단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침실하면 너무 동물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새벽이 이거지 지금. 그래서 내 귀가 듣는 발작, 오 너희 것이냐, 이거 뭐야? 지금 간절한 기다림인데 약간 뭐야? 약간 환청을 들을 정도의 간절한 기다림이죠. 그죠? 좀 내려봅시다. 짧은 심지 뭐야? 더우 잡고, 이 짧은 심지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그 마돈나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어떤 이 초조함을 얘기하는 초조함. 더우 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초조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누라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에 약간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에 가까이 오도다. 이거 뭐 약간 뭔가 공포의심 있죠? 약간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가슴이 뛰노나. 약간 보다 이 절박하고 이 불안한 심정이죠. 그래서 보면 마돈나 날이 새란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이제 이 사원의 쇠북 이거는 보다 이게 이 시간적 지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목을 뭐 하래요? 안 하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그죠? 그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오랜 나라. 그러니까 약간 오랜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이상향, 어떤 뭐 안식의 세계 이렇게 가고 말자 이거는 약간 보자. 이 부분은 어떤 청유형. 그러니까 아까 이게 안식의 세계, 이 오랜 나라가 대응되는 게 어디죠? 여기 침실이죠. 요렇게 대응이 되네요. 그죠? 마돈나 니우친과 두려움의 외나무 다리. 그러니까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 여기는 약간 요런 침실이 있는 위치죠. 건너는 내 침실 열 리도 없으니. 그래서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도 내 귀가 들으면. 그러니까 약간 너무 아까도 얘기했죠. 이 간절함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환청이 들리고 있어요. 내 몸에 파란피 가슴에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그러니까 이 마돈나를 만나고 싶은 어떤 이 애타는 마음. 그러죠? 넘기고 쭉 보면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이 마리아. 이게 지금 마돈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여기 나오죠. 부활의 동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아까 침실을 새로운 재생과 부활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힌트가 얻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재생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부활의 어떤 침실의 공간의 의미. 공간적 의미가 되겠죠. 침실의 공간적 의미.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을 모르는 나의 침실. 그러니까 어린애 가슴처럼 이거 뭐죠? 약간 이 천진난만 어떤 순수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겠고, 그리고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두운 밤물결도 잦아지려는 도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뭐야? 새벽이 지나서 약간 이제 뭐냐 이 아침이 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이제 간절한 바람. 근데 여기서 아씨가 나왔지. 네,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마돈나를 달리 표현한 게 여기 마리아라고도 하고 있고, 나의 아시아라고도 표현돼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마돈나 이꼬르, 마리아 이꼬르, 나의 아시.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해석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 마돈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보면은 어떤 이 화자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어느 젊은 여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떤 이렇게 이 성모 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류를 또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모성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도 될 수 있고, 이거를 약간 뭐랄까 일제강점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해방을 가져다 주는 어떤 이 절대적 존재,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대적 존재, 혹은 또 마리아는 어떤 그 조국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야? 이 초조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거보다 뭐랄까,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좀 내려봅시다. 여기서 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이 마돈나는, 어디로 와야 하냐면은, 여기 이 침실로 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침실로 오려면은, 여기 이 침실은 약간 오랜 나라. 어떤 의미를 지냐. 이 부활의 동굴. 그 다음에 아름답고 오랜 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화자가 지향하고 뭐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떤 이 재생과 어떤 부활의 이상향적인 공간. 그쵸? 근데 이제 여기를 건너려면 어떡하지? 뉘우침과 이 두려움의 어떤 외나무 다리를 건넨다고 그랬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이 침실이 나오는데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약간 이 시의 특징을 보면은 뭐랄까 이 유기적인 느낌이 아니죠. 약간 각 연마다 약간 유기적 흐름보다는 약간 이게 자유분방한 감정 분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죠? 이게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함.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낭만주의라고 했잖아요. 자유분방한 감정 분출에 좀 많이 뒀다라는 부분이 낭만주의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마돈나 여기 보면 각 연마다 이렇게 마돈나 이렇게 다 마돈나로 시작하잖아요. 어떤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이자 또 뭐다 이걸 씀으로써 어떤 이 통일된 이 시상전개를 보여준다. 시상전개의 이 통일성을 제공한다.
무엇이 이 마돈나가 절대적 존재, 의미론적으로는 절대적 존재고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전개의 어떤 통일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상한 영혼 이거를 조금 빨리 후딱 지우고 갑시다. 지우개로 쑥쑥 지우고 지우개 쑥쑥 지우고 옆에 놓고 바로 가죠. 상한 갈대라도 여기 보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도 이 상한 갈대가 뭐냐? 이게 바로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존재. 이 상한 갈대가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건 뭐죠? 넉넉히 흔들린다. 이 말은 건 이 고통과 이 상처를 참고 견디고 있다. 뿌리 기티면야 뿌리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강한 의지 정도 보죠. 뿌리 기티면야 밑둥 잘려도 새순을 돋거니 어떤 뭐죠? 새순을 돋는다는 건 긍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삶의 희망이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상한 영혼이요. 이게 뭘까? 어떠 보면은 이 화자가 그 용기와 위로를 보내는 존재겠죠.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면 고통에게로 뭐가 돼요? 가자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뭐 한다? 회피하지 말고 어떤 대결에서 맞서서 인식하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조. 이 부평초는 누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죠? 이 상한 갈대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랑 유사한 처지에 있는 어떤 자연물이 이거죠. 그래서 근데 꽃은 피거니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삶의 희망. 그러니까 이것도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울은 흐르고 이것도 삶의 희망이고 등불도 켜지고 이것도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희망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두 개는 뭐다? 유사한 이 통사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 청유형 가자. 명령형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가자. 이거는 청유형입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외롭기는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이거는 뭐다? 문제랴? 뭐죠? 이거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겠다. 이 고통에 맞서려는 어떻게 보면 이 강한 의지. 여러분 고3 생활 힘들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이 고통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약간 이 서리법 문제랴 이렇게 이 서리법 이런 걸 씀으로써 약간 이것도 뭐죠? 이거 의문형 종결음이 맞다고 그랬어요. 이걸 씀으로써 어떤 이 시적 의미, 자기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거죠.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고통과 서름했다. 이거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 현실. 그래서 뿌리 깊은 벌판. 이거는 긍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뿌리 깊다라는 건 내가 이 고통 이런 걸 상처 이런 걸 이겨낸 어떤 세계 거기에 서자 청유하고 있죠.
그래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이것도 유사한 통사구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고통과 상처는 영원한 게 아니다. 여러분 고3 생활 영원한 겁니까? 물론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하면 영원한,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긴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힘드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예요. 다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는 날, 그죠? 이 캄캄한 밤, 여러분 지금 막 모의고사 성적 보면 어때요? 이 캄캄한 밤이죠 지금. 이 암울한 고통의 세계예요. 이 암울한 고통의 세계. 근데 마주 잡을 손, 이게 뭐냐? 이게 마주 잡는 손 하나가 오고 있다라는 거 뭐야? 고통을 이겨내가지고 뭐다?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 이게 뭡니까? 도움을 주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형의 구호교실. 우리 형의 이 구호교실이라는 거죠. 고통을 이겨내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사설이 길었고, 이 부분을 보면, 이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통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맨 처음에 뭐였죠? 이거 상한 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상한 영혼, 그 다음에 뭐 부평초, 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었어? 맨 처음에 뭐 밑둥 잘리고, 그리고 뭐 뿌리 없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캄캄한 밤. 근데 여기서 뭐다? 아까 반대되는 게 뭐가 새수는 돋거니, 혹은 꽃은 피거니, 개울은 흐르고, 등불은 켜지고, 마주 잡는 손, 우리 형의 그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주제의식이 뭐냐?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맞서고자 하는 어떤 삶의 태도. 여러분이 힘들고 고3 생활 힘들면 이 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면, 뭐다? 고통을 마주하고 대결하고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이 고통을 마주하고 대결함으로써 무엇 수 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구절 중요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모의고사 수능에 잘 나오죠. 역설적 인식.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진짜 마주하고 대결해서 내가 고통을 극복하겠다라는 게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지만 뭐 유사 식구 혹은 뭐 어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어떤 리듬감도 있지만 어떤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중간중간에 보면 청유형 문장이 많이 보이고, 또 어떤 서리적 표현, 그 다음에 이 점층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강화된다라는 거지. 점층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